마천루가 뭐죠? 초고층 건물을 우리가 마천루라고 그러죠.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해서 마천루라고 그러고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해서 하늘을 긁듯이, 하늘에 닿듯이 올라가는 건물을 마천루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을 때 세계 대공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높은 건물을 짓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경제가 거품에 있을 때 높은 건물을 짓게 되고, 실제로 그래서 이 건물을 거의 완성할 때 되면 건물이 쓸모가 없어서 한동안 고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천루의 저주 또는 초고층 건물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첫 번째 벌어졌고요. 공교롭게도 이 부르주 칼리파가 지어질 때도 이 두바이가 국가 파산이 일어나 도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걸 뭐라고 하죠? 법칙이 되는데, 실제로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연구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자가 저한테 연락을 하면 이게 역사적인 사례가 최근 100년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얘기할 텐데, 제가 그런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연락을 안 하네요. 중세 성당도 사실은 하느님을 위해서 지은 성당이고 신에게 바치는 성당이지만 자꾸 높아지는 이유는 인간들의 경쟁이었습니다. 옆에 건물에서 25m 지면 나는 27m, 옆에서 27m 지면 나는 35m. 이게 인간들에 대한 경쟁의 의식인 거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죠. 바벨탑입니다. 이게 신에게 드리는 영광이지만 인간에 대한 어떤 헛된 경쟁 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중세에 이런 대성당의 시대가 온 다음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옵니다. 소위 14세기 대위기라고 하는데요. 1330년대부터 금융이 붕괴됩니다. 그러고 나서 중세 유럽의 최고의 위기가 오게 되죠. 블랙데스라고 하는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바로 그 위기를 뚫고 가는 게 서양 문화의 저력이고 르네상스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하신 조너스 소크 박사가 겪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연구벌레였던 것 같아요. 진짜 맨날 연구실에서 연구만 했는데 답이 안 나왔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딕 성당에 가서 그 안을 거니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뭐예요? 모든 문제가 입체적으로 바뀌면서 답이 팍팍팍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경험 때문에 이 조너스 소크 박사는 자기 이름을 딴 연구소를 지을 때 뭘 중시했냐면 고딕 성당만큼 뭘 높이자? 천장을 높이자 해갖고 높은 천장을 가진 연구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은 쟁쟁한 상을 받게 되고요. 노벨상도 뭐 몇 개씩 받은 그런 아주 훌륭한 연구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이분이 어느 성당을 갔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데 가셨더라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아시시에 있는 산프란체스코 성당을 가셨더라고요. 저 정도 가면 없던 영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성당, 지금 교황의 이름이 프란체스코 성인의 이름을 딴 프란체스코 교황이신데요. 프란체스코의 진짜 성인이 여기에 묻혀 계십니다. 내부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모자이크가 아니라 새로운 미술, 프레스코라는 벽화가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높이입니다. 이 높이가 연구벌레인 조너스 소크 박사님의 생각을 하늘과 연결시켜준, 영감을 준 소스일 텐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 높이가 19m인데 우리 한국에 19m짜리 높이의 고딕 성당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19m보다 약간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18.2m인가 그렇지만, 혹시 기회가 되시고 고딕 성당에 대한 이해가 생기셨으면 혹시 명동 성당에 갔을 때 또 압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갑자기 빵 터질지